오늘은 주몽신화 3차 시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집에서 수업을 듣고 있을 텐데요. 오늘은 조금 더 필기하는 시간을 안배하지 않고 조금 더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 멈추고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먼저 161페이지입니다. 하백이 해모수와 도술시합을 한 까닭은 무엇일까? 답을 맞춰볼게요. 이렇게 하백은 해모수가 자신의 딸 유화와 예법을 갖춰 혼례를 올리지 않고 가문을 욕되게 한 것에 화가 나 그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도술시합을 하게 되었죠. 163페이지입니다. 주몽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였는지 말해보자. 기억나요? 자신의 고귀한 혈통을 밝혔더니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줬던 것. 그거 정리해볼게요.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어서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고 자신을 추격하는 병사들에게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학습지를 한번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갈래는 신화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라를 세우는 것과 관련된 신화인 건국신화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격은 신화적, 서사적,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의 전개가 나타나는 서사적이고요. 영웅적인 등장인물이 등장하죠. 중심 소재는 주몽의 고구려 건국이고요. 주제는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태어난 주몽의 영웅적 업적입니다. 특징을 보자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루는 평생을 다루는 일대기적 구성을 취하고 있고요. 하늘에 자손이 내려온다, 천송강림, 아래서 태어난다, 난생 등 여러 가지 신화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 영웅 서사 문학이라고 하는 일정한 좀 틀을 가지고 있는 문학 양식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작품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이거 학습활동에도 있었죠? 천신과 수신의 만남으로 태어난 이것은 고귀한 혈통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유아의 품 안에서 햇빛이 비치더니 임신을 하고 알을 낳았다. 기이한 출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금왕이 알을 버리는 것은 어렸을 때 버림을 받는 것을, 한 달이 못 되어 말을 하고 활수하는 능력이 탁월하는 것은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부분이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소는 금화왕의 첫째 아들이었죠. 대소를 비롯한 금화왕의 아들들로부터 위협을 받은 시련과 위기, 물고기와 자라의 도움으로 시련을 극복한 조력자의 도, 마지막으로 고구려를 건국하고 왕이 된다는 위대한 업적,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국신화의 뜻과 특징, 그리고 의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뜻은 건국시조, 나라를 세운 사람을 건국시조라는 표현을 써요. 건국시조가 나라를 세우게 된 내력을 담은 신성한 이야기입니다. 특징은 건국 행위에 이것을 부여합니다. 신성하다고 여기는 신성성을 부여하고 건국시조를 신처럼 만드는 신격화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의의는 안과 밖으로 그 의의가 다른데요. 안으로는 이러한 기능이 있고 밖으로는 이러한 기능이 있어요. 안으로는 공동체의 결속, 단합을 다지는 거예요. 우리 시조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민족이야. 라면서 하나로 만드는 결속을 다지게 하고요. 밖으로는 와, 우리 집단 장난 아니지? 라며 스스로 좀 대단하다고 여기는 자긍심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학습 활동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볼까요? 부계와 모계, 아버지 쪽과 어머니 쪽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쪽은 천재의 아들입니다. 어머니 쪽은 물의 신 하백의 딸입니다. 하나는 하늘, 하나는 물이죠. 하늘과 물의 결합이 드러나고요. 그게 결국은 주몽이죠.
주몽의 고귀한 혈통은 이것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바깥쪽으로의 기능이었어요. 민족적 자부심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알에서 태어나는 것은 이것이 이상하죠. 출생 과정이 괴이한 것을 보여주고요. 태어난 지 한 달이 못 되어 말을 하고 화를수와 파리를 명중시킨다. 죽은 비둘기에 물을 뿜어 다시 살린다. 탁월한 능력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마지막, 물과 자라가 떠올라 주몽이 강을 건널 수 있게 도와준다. 물의 신인 하백의 후손으로서 신의 도움을 받는다. 본문에서 천우신조라는 표현도 썼었죠. 교과서 164페이지 학습 활동입니다. 주몽 신화를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이 작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에 등장인물의 관계도를 완성해보자입니다. 먼저 주인공 주몽은 지금 가운데 보이고요. 이 주몽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볼까요? 아버지는 하늘과 관련한 해모수, 어머니는 물과 관련된 유화입니다. 하늘을 다스리는 황제 할 때 제자거든요. 하늘의 황제와 물의 신 사이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헤브루, 금화, 대소까지 연결이 되고요. 금화의 첫째 아들인 대소와는 갈등 관계가 형성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몽의 생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귀한 혈통이 드러나는 부분은 주몽의 선조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천신과 수신의 만남으로 태어났다는 점. 기이한 출생은 그냥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햇빛이 비쳐서 아이를 갖게 됐다는 것과 알을 낳았다는 것. 난생이라고 했었죠? 이런 점이 기이하죠. 그리고 금화왕이 알을 버리는 점은 어렸을 때 버림받음이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탁월한 능력은 한 달이 되지 않았는데 말을 하고 활 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라는 점을 들 수 있겠고요. 시련과 위기를 보자면 대소를 비롯한 금화왕의 아들들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죠. 조력자가 돕습니다. 특별히 물고기와 자라의 도움으로 시련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위대한 업적으로는 고구려를 건국하고 왕이 된 점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문학작품의 갈래적인 성격과 문학사에서의 가치를 좀 주목해서 다음 활동을 해봅시다. 이 작품이 형성된 시기의 생활상은 어떠했을지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힌트요. 먼저 어업입니다. 어사인 어부를 높이는 말이라 했죠. 강력 부추의 말을 듣고 어량과 그물을 사용했다라는 거 알 수 있었고요. 주자면 이렇게 볼 거예요. 수렵, 사냥이죠. 주몽이 사냥하는 장면에서 수렵 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농경인데요. 유화가 나라를 세우러 떠나는 아들에게 오곡의 씨앗을 전해주었다라는 점, 그리고 나중에는 잃어버렸잖아요. 그걸 또 보리 씨앗을 보내준다는 점, 이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신무가 보내주었다라는 말을 통해 농경이 신성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화는 주인공의 신의함이 강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몽신화에는 이러한 특징이 어느 부분에 나타나는지, 주인공의 신기하고 기이한 그러한 모습이 어느 부분에서 나타나느냐. 첫 번째, 태어난 지 한 달이 못 되어서 말을 하고 화를수와 파리를 명중시킨다는 점. 비둘기를 활로 잡아서 보리 씨앗을 꺼내고 물을 뿜어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었죠. 다음은 이규보가 쓴 동명편 서문의 일부이다. 고려시대의 고구려의 건국신화인 주몽신화를 다시 정리하여 세상에 전한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오늘날 신화는 어떤 가치가 있을지 생각해보자. 이것은 이규보가 쓴 동명편의 서문, 서론 부분입니다.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동명왕이 주몽이죠. 신이 한 일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보통의 남녀들조차도 그 사적을, 그 일을 대략은 말을 할 수 있다. 나는 일찍이 그 이야기를 듣고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공자님께서는 괴력난신을 말씀하지 않았다. 여기서 괴력난신이란 밑에 있습니다. 괴의와 용력과 패란과 귀신에 관한 일이라는 뜻인데요.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존재나 현상을 괴력난신이라고 합니다. 공자님께서는 이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여기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동명왕의 일은 실로 황당하고 기괴한 것이니 우리가 이야기할 만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었대요. 이거를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이규보가 처음에 동명왕 이야기에 대해 가졌던 태도라 할 수 있죠. 실로 황당하다, 기괴하다라고 여겼대요. 이규보는 처음에 황당한 이야기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해주세요. 동명왕의 일은 변화와 신이함으로 여러 사람의 눈을 현혹한 것이 아니오. 실로 나라를 세운 신령한 자취이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거 느껴지세요? 중략 부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실로 나라를 세운 신령한 자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볼게요. 이규보가 나중에 동명왕 이야기에 대해 가지게 된 태도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을 기술하지 않는다면 뒷사람들은, 후대사람들은 장차 무엇을 살펴볼 수 있겠는가? 이런 까닭에 시를 지어 이 일을 기록하니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의 나라임을 천하에 알리고자 할 따름이다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답을 맞추기 전에 왼쪽에 있는 도움말을 같이 볼게요. 아까 앞쪽에 학습지랑 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하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신성한 태도로, 신에 대한 얘기를 신성한 태도로 서술한 설화입니다. 신화, 민담, 전설 중에 신화에 해당이 돼요. 신화에서는 신의 내력을 설명하는데 이와 함께 천지, 온 세상, 그리고 인간, 동식물 등 그것들의 기원부터 인간 세상의 문화와 제도의 기원까지 언급하고는 한다. 신화는 다루는 내용에 따라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드는 세상을 만드는 천지창조 신화, 인류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인류 기원의 신화, 문화 기원의 신화, 그리고 나라를 세우는 건국 신화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구려가 세워진 내력을 서술한 주몽 신화는 건국 신화에 속합니다. 이제 답을 맞춰볼게요. 신화의 주인공인 주몽이 나라, 고구려를 세운 신령한 자치를 확인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원래 성인의 나라임을 알리고자 한 것이죠. 이러한 신화의 신성성은 오늘날에도 이처럼 민족의 자부심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조선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의 일부이다. 주몽신화와 비교하면서 작품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먼저 왼쪽부터 볼까요? 단군신화는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의 탄생과 업적을 서술한 신화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환웅이 곰에서 사람이 된 웅녀 사이에서 단군을 탄생한다는 내용은 고조선의 건국 세력의 기원을 추측하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중학교 때 이미 배웠을 텐데요. 여기에서 곰 한 마리, 호랑이 한 마리는 정말로 곰과 호랑이를 말한다기보다는 곰을 토템으로 숭배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숭배하는 부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세력, 무언가 더 우수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세력. 당시에는 중국 쪽이 그런 세력이었잖아요. 중국 쪽에서 내려온 사람들과 힘을 합치기 위해서 경쟁을 하다가 곰부족이 선발되었다, 선택되었다 라고 보는 게 대다수들의 의견이죠. 이렇게 고조선의 건국 세력이 신문물을 가지고 있는 외부 세력과 결탁함으로써 하나로 합쳐지고 그것이 고조선이 되었다라는 세력의 기원을, 건국 세력의 기원을 추측하는 단서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바로 갈게요. 바로 그거 나오네요.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있어 같은 굴에 살면서
항상 신령스러운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 부분 어떻게 적을까요? 아까 말했던 거 적을게요.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으로 볼 수 있겠죠. 환웅은 신령스러운 쑥 한 타래와 마늘 20쪽을 주면서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곧 사람의 모습으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필기를 해놓은 것처럼 하지 말아라 금기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은 통과 의례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통과 의례라는 것은 개인이 새로운 지위나 신분이나 상태로 변화할 때 겪게 되는 의식이나 의례를 말하는데요. 동물에서 인간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의식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곰과 호랑이는 이것을 얻어먹고 3, 7일 동안 금기하였는데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호랑이는 금기를 못하여 사람의 몸으로 되지 못하였다. 옥녀는 그와 혼인할 길이 없어 매번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다. 환웅이 이에 잠시 사람으로 변하여 그와 혼인한 후 옥녀가 아이를 임신하여 낳으니 그 이름이 바로 단군 왕검이라고 하였다. 우리 국사 시간에,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단군과 왕검의 합침이라고. 단군은 종교적인 제사장, 왕검은 정치적 군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고조선이라는 국가는 제정,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는 사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1번 단군 신화의 옥녀와 주몽 신화의 유화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말해보자. 옥녀와 유화 모두 건국시조의 어머니이면서 동시에 신이한 존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건국시조의 어머니가 되기까지도 고난도 겪어야 했고요. 옥녀는 쑥과 마늘을 먹으며 동굴에서 생활을 해야 했고요. 유화는 아버지의 처벌로 흉하게 변하여 귀양을 가는 고난을 겪게 됐었죠. 2번 주몽과 단곤의 출생 과정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보자. 주몽은 일단 난생이었어요. 유화가 낳은 알에서 태어났거든요. 이에 비해 단군은 옥녀가 임신하여 낳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출생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화, 전설, 민담과 같은 설화에는 특정한 행동이나 말을 금지하는 요소가 흔히 나타나요. 단군 신화에서도 찾아볼까요?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의 모습으로 될 것이다. 라고 한 환웅의 말은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시련으로서의 금기에 해당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단군 신화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화입니다. 그 중에서도 건국 신화입니다. 신화적이고 서사적이고 민족적입니다. 단군의 탄생과 고조선의 건국이라는 중심 소재를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라는 홍익인간의 이념과 단일 민족의 역사성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작품이었습니다. 특징은 건국 이념을 제시합니다. 앞에서 힌트 줬죠? 홍익인간이라는 건국 이념을 제시하고 있고요. 하늘의 자손이 땅으로 내려오는 천손 하강의 모티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모도화가로 찾아올게요.